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았고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어촌 공사가 벼에서 싹이 트는 이른바 수바라 피해 농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익산 농민들은 허술한 피해 조사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도내 대학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생 10명 가운데 4명은 졸업과 함께 이른바 백수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기념일 제정은 지역 간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해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껴서 출근길 운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미세먼지도 심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도심 전체가 짙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신호등은 물론 바로 앞 차량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출근길 차량들은 제속도를 내지 못한 채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입니다. 예, 앞에 있는 신호등조차도 보이지 않아서 비상등을 킬 수밖에 없었고 진짜 걸음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오전 전주와 익산 등 6개 시군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짙은 안개가 낀 곳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지역은 한때 가시거리가 50m에 불과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낮 동안 안개는 거쳤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좀 숨쉬기도 조금 힘든 정도라서 오후에 좀 괜찮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오후 들어 미세먼지는 잦아들었지만 내일 오전부터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초미세먼지는 다른 계절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며 노약자와 어린이 등은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외출할 때는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농어촌 공사가 벼에서 싹이 트는 일명 수바라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익산 지역 농민들이 지자체의 허술한 피해 조사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확을 앞둔 들녘입니다. 잦은 가을비와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바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품질이 떨어져 농민들은 앉아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팔 수도 없잖아요. 농사 진 거니까. 나락 이렇게 그득 쌓이면 뭐예요. 왼수덩이 돼버렸는데. 수바라 피해 농가를 위해 농어촌 공사가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자체 피해 조사 결과 피해율이 30%를 넘은 농가에게는 융자금 연기와 농지 임차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익산 지역 수바라 피해 농가에게는 이 같은 지원책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늑장 피해 조사에 수바라 피해를 입은 많은 농가들이 제때 조사를 받지 못해 피해 지원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가 10월 13일 정도 공문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때면 이미 이제 수확이 이제 시작되고 막 그 조사할 때도 거의 한 40-50% 이상의 벼가 베어져 있는 상태고 수확해 놓은 벼를 조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논뿐만 아니라 밭 등 등록된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수바라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식도 논란입니다. 경작 면적이 넓어진 만큼 피해율이 떨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지원 기준인 피해율 30%에 이르는 농가가 없습니다. 근데 벼 하나를 끊어서 측정을 해보면 거기에 발화가 20%가 됐냐 30%가 됐냐에 따라서 그것이 수바라가 됐다는 걸 평균을 잡는 거예요. 그게 원래. 쌀값 폭락에 수바라 현상까지 겹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농어촌 공사 지원에서도 제대 처지에 놓이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도내 대학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생 10명 중 4명은 졸업과 함께 이른바 백수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대학 내에서도 계열별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지난해 도내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60.7%입니다. 한 해 대학 졸업생이 15,000명이니까 이 가운데 6,200명은 졸업과 동시에 백수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취업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제주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입니다. 지역 내 취약한 산업적 기반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 여기서 자라난 학생들이 사실 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좋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 정도 졸업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 그만큼 일자리를, 특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학 전공별 취업률의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학 계열을 제외하고 가장 취업률이 높은 전공학과는 공학 계열입니다. 산업 수요와 세부적으로 연계된 학과가 만들어져 있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취업의 길도 다양합니다.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다른 기업, 웬만한 기업들은 이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계열보다 그 스펙 쌓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학과 그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문계열의 취업률은 5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3, 4학년 때 취업에 맞닥뜨리게 돼서는 길이 워낙 좁기도 하고 해서 대부분 한 80% 정도는 공무원 시험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현실입니다. 심각한 것은 취업 후 일정 기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인 유지 취업률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문계열의 12개월 유지 취업률은 74%로 10명 중 3명은 1년 내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4년제 대학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높았으며 1년 전보다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도청에서 인권 업무를 담당하던 5급 공무원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북여성단체연합이 공무원들의 여성 인권 의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당사자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도민의 인권 업무를 담당해온 사무관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해 우려스럽다며 여성 인권 의식의 개선을 위해 공무원들의 정책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179억 원을 대신 지급했다며 최근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617억 원의 법정 전출금에서 179억 원을 뺀 438억 원만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정 전출금에 손을 대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서 전북의 주요 이슈를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권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당마다 생각하는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의 지지율을 모두 더하면 50%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호남에서 참패했지만 올해는 후보들의 호남 지지율도 크게 올라 1년 만에 놀라운 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향한 최종 해법은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유력합니다. 국민의당도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잠시 길이 어긋났지만 그러나 정권 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함께 힘을 모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마음은 더민주가 아닌 제3지대로 쏠려 있습니다. 친문 세력과 절대로 손을 잡지 않고 대신 제3지대에서 반기문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을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북의 민심이 국민의당과 반기문의 연대를 용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DJP 연합처럼 처음에 얼마나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까? 최종적인 순간에 전략적 선택을 해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호남 사람인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추이를 봐야지 지금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정운천 의원이 합류한 개혁보수신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한 뒤 정권 창출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 전 총장이 전북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이끌어낼지 또 대권을 위해 제3지대에 합류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북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새누리당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눈에 띄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없지만 5년 전 전북에서 박근혜 후보가 13%의 지지율을 얻었던 점을 떠올리며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이 국민의당 전당대회 경선 출마를 포기해 전북 정치권의 위상 하락이 예견된 가운데 당대표가 유력한 박지원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누구를 선임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15일 전당대회에서 1명의 당대표와 4명의 최고위원을 뽑지만 7명의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은 모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유력한 박지원 의원이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1명을 전북 몫으로 배려할 가능성이 커 정읍고창의 유성엽 의원 등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오늘 신년 인사회를 갖고 정권 교체를 다짐했습니다. 김춘진 전 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과 송화진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그리고 당원 1000여 명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촛불 민심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대권 주자들은 동영상을 통해 전북도당의 신년 인사회를 축하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기념일 제정은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전주 화약일인 6월 11일이 기념일로 잠정 결정됐지만 정읍과 고창 등 다른 지역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국 동학단체들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전주 화약일인 양력 6월 11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이 조선 정부와 패정개혁안에 합의한 날입니다. 기념일 제정을 둘러싼 12년간의 논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읍과 고창 등 다른 지역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전주 화약은 농민군이 조정에 속아 서울 진격 계획을 접은 날로 역사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군은 농민군을 토벌합니다. 뒤따라가면서. 그런 걸 봐서라도 엄밀히 말하면 화약은 아니다. 정읍시는 황토연 전승일을, 고창군은 무장 기포일을 기념일로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입법 청원을 냈고 부안군 의회도 백산 대회일을 기념일로 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 논산은 남북접 집결일을, 공주는 우금치 전투일을 기념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된 건 지난 2004년입니다. 하지만 12년간 이어진 기념일 제정 논쟁은 지역 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이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이 어부지리를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념일 제정이 또다시 해를 넘기면서 지역과 무관한 특별법 공포일이나 집강소 설치일을 기념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에서 AI가 일주일째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AI 발생 주변 산란계 농장의 달걀 반출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와 고창, 정읍의 산란계 농장 가운데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안에 있는 7곳을 대상으로 훈중 소독을 하고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매주 수요일에만 달걀 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 농장에서 내일 하루 반출될 달걀 재고량은 약 44만 개입니다.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 할인 입장권이 모두 팔려 대회 흥행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개막전 등 7경기를 30% 할인된 가격에 모두 볼 수 있는 입장권 2,017장이 판매 2달 만에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일반 입장권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장애인 등에게 최고 50%, 단체에는 최고 3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 신년 인사회가 오늘 도내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르윈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선홍 전북 상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유년에는 도민 모두 도약과 발전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현안인 전라선 KTX 증편과 새만금 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년 인사회와 함께 열린 전북경제대상은 대상의 가온전선 전주공장, 경영인 부문의 한재현 주식회사 한우 회장, 기업 부문의 주식회사 재성이 수상했습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다가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삼례 3인조 피해자들이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보상은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로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와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전주시 팔복동 한 제지공장 냉각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냉각탑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2주 동안 냉각탑 시험 가동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모 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20대 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을 시켜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경적을 울린 승용차를 뒤쫓아가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유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정거를 하는 등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 10.1도, 전주 8.7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주시 코오롱 스카이타워 비대위 회원들이 166만 893원을 맡기셨습니다. 전북 도림여성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135만 3,874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